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알고 싶은데 그렇다면 나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타로 카드로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한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볼게요. 헤어진 전 연인이나 지금 애매하게 짝사랑, 썸, 호감을 품고 계신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마음을 읽어드릴게요. 연애 관계를 기준으로 읽어드리는 리딩이니 참고해주세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오셨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는 분, 이분이 여러분을 두고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을 읽어봤는데요. 키워드 카드로 깊은 슬픔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이 카드를 보시면 아름답게 피어있던 장미가 있어요. 장미가 피었다는 것은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은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든지 혹은 교감할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겠죠. 긍정의 감정이 있긴 있지만 현재는 현실이 좀 부정적이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관계로 고르셨다고 해도 노랑분들은 이 상대방이랑 감정 교류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이분 마음에는 이 장미꽃처럼 여러분의 존재감이 크겠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면 두 분 사이에는 좀 커다란 장벽이 있는 모습이에요. 두 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 장애물. 이 아래 들어온 아이스크림 카드에서도 보시면 두 분 사이에는 팀워크가 있었고 콜라보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콜라보라는 거는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공동 작업이에요. 지금 이 아이스크림도 보시면 빵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맛이 있는 아이스크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질이 다르고 또 근원 자체가 다른 게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조합. 이 노랑분들과 상대방은 확실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팀워크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커다란 원칙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각자 장점이 살아나고 또 서로 다른 점도 이해해 줄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면이라든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주장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잘 안 됐다든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갔던지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랩을 하는 래퍼가 있고 또 노래를 하는 가수가 있는데 둘이 만나서 콜라보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체 노래 안에서 어떤 부분은 래퍼가 랩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멜로디가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합의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 합의 자체가 안 되면 노래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갈등 장면 때문에 좀 속상하다라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재회를 생각하시는 예전 연인의 경우 혹은 아직 두 분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계신 상황, 나는 호감이 있는데 상대방이 아직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예전 연인이냐 아니면 아직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경우, 아직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짝호감이라고 할게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노랑분들의 흐름에서 조금 다르게 이어질 것 같아요.
먼저 예전 연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매력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고집을 피웠다, 합의가 잘 안 된다, 좁힐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좀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나랑 잘 맞는 점도 분명히 있고요. 또 노랑분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분명히 봤어요. 근데 안 맞는 점은 또 너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여러분이 양보를 안 한다라고 해요. 예전 연인 생각하시는 노랑분들 경우에는 두 분이 어떤 가치관이 맞지 않았을 수 있고요. 미래의 두 분의 인생을 놓고 어떤 방향성, 합의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생겼을 수 있어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두 분 서로 다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팽팽한 줄다리기도 볼 수 있는데요. 또 짝호감이신 경우, 그렇다면 여러분 장점을 분명히 상대방이 봤는데 그 장점을 깎아내리는 뭔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완즈의 여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향이나 또 인격적인 장점을 분명히 봤고요. 또 이분은 자기가 못하는 부분, 자기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노랑분들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모나 분위기에서 자기 시선을 확 끌만한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분은 굉장히 좀 오만한 생각 가지고 있다고도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자기 신경 쓰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굳이 자기가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오히려 자기한테 잘 보이면 그만이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회나 짝호감이나 두관계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두고 좀 아쉽고 슬픈 부분은 있지만 확실히 좀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이 슬픔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부딪히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극복할 만한 의지가 없고 감정적인 열의가 없다, 열정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두 관계 모두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좀 알 만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움을 주는 것이 이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뭔가 더 나아지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 성향이나 성격 쪽에서는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좋다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완즈 여왕이 2장이나 들어왔고 뒤에 컵의 여왕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성향 장점이 있는지는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어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또 챙겨주고 따뜻한 사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지금 상태에서 만족이 안 되는 부분, 뭔가 확 휘어잡는 여러분만의 매력이 좀 치명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랑분들 중에 만약에 이분이랑 앞으로 어떤 극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에게 보여주는 외모라든지 육체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의 스타일, 패션 이런 부분에 변화를 주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소울메이트를 요청해라 라는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너무 상대방한테 매달리는 것보다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먼저 중요한데요. 이 아래 적힌 문장에서도 보시면 당신의 기도, 확언, 그리고 시각화 이 3가지가 당신에게 소울메이트를 데려다 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과 사랑하고 싶을까? 내가 사랑한다면 난 이런 사람이랑 사랑하고 싶다. 이런 추억도 만들고 싶다. 이런 부분을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시각화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기도 자체가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고
바이브가 달라지고 에너지가 달라져요. 이제 그러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그 자체로도 충분한 힘이 있고 끌어당김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해요. 이 아래 마지막 뽑은 카드도 보시면 당신의 마음을 현명하게 사용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애정, 이것을 사용하는 것,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혹시 이 사람한테 마음이 끌려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 상대방이 유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상황을 내버려 둔 건 아닌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은근히 이 사람 때문에 좀 신경 썼던 건 아닌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상황을 좀 역전시켜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굳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까지는 안 하셨겠지만 은연중에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신경 쓰셨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뭐 카톡 프사를 바꾸신다든지 SNS에 뭔가 올리신다든지 이제 그럴 때 상대방을 은연중에 신경 쓰지 않았는지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앞으로 두 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 카드를 뽑았을 때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제 이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지금 자기 몸을 커튼 안에 가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바깥에 있는 쌍안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쌍안경은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기 위해서 자세히 관찰할 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쌍안경을 쓸까? 내가 가져서 저걸 바라볼까 말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는 것은 이 상대방이 두 얼굴을 가지고서 두 감정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관찰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예 한 마음으로 관찰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두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관찰 자체를 할까 말까 고민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관찰을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겠죠. 궁금증을 유발하는 일들, 노랑분들이 뭔가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관찰하고 싶을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늘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자기를 좀 생각해 주는 것 같다.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어차피 내가 우위에 있으니까 뭐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부러 관찰하려고 나오면 자기 존재가 드러나게 될 수도 있고 왠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관찰자가 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가급적 애지간하면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변화를 시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관찰을 하더라도 가서 여러분이 이 쌍안경을 뺐거나 뭐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이분은 쌍안경으로 여러분을 지켜보다가 잘 안 보이면 자기 위치를 바꿔가면서 관찰할 거거든요. 오히려 그걸 노려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는 선물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노랑분들한테 선물 같은 기회가 온다라고 해요. 이제 그런데 이 선물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분명히 선물을 보낸 사람의 또 보내온 주체의 그 정성은 들어있겠지만 막상 상자를 딱 열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100% 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생일 선물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 또 여기저기서 선물을 받을 때 그게 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과 정성,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올 수 있거든요. 그게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애매하게 표현한다든지 혹은 상대방이 좀 돌려서 말한다든지 뭐 술을 마시고 전화한다든지 뭐 한 달이 걸쳐서 친구를 통해서 연락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막상 열어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대방은 나름 준비를 했고 포장을 한 시간과 정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또 혹은 이 선물이 상대방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곳에서 선물을 받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른 인물로부터 다른 사랑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결국 이때 어떤 선물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여러분을 생각하는가, 내가 정말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을까, 나를 정말 아낄 수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 확언하고 눈으로 그려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제 그렇다면 여러 선물 중에 정말 나에게 주어진 선물, 내가 풀었을 때 가장 만족하는 선물, 이 선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대방은 지금 오늘 시점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장애물, 불편한 점, 마음에 안 드는 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만큼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정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 사실 좀 소극적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 반응을 보이신다든지 상대방을 찾아가서 막 붙잡고 얘기를 해봐라 라고 재촉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여러분의 뭔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보신다면 그때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고 또 관찰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여러분이 행동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하얀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얀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오늘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신 한 사람, 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어봤는데요. 키워드로 뽑으신 카드에서 트리거드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유발되었다. 어떤 도화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총의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숨겨져 있던 총알이 드러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요한 키워드가 이 방아쇠가 당겨졌다라는 건 두 분 사이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장면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총알은 총 안에 있을 때랑 한 번 방아쇠가 당겨진 이후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한 번 쏜 총알은 다시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상대방은 복잡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읽어보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만나보고 난 이후에 어떤 특정한 장면을 보고 나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고요. 내가 아는 하양이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틀어졌다. 생각이 완전 전복되었다 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한 장면 이후로 완전히 여러분에게 꽂히게 되었고 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같을 순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데 이 방아쇠가 당겨진 장면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방아쇠를 당길 때 생각보다 좀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 방아쇠가 당겨지고 총알을 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장면도 있다는 거죠. 괜히 그 장면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건 지금 두 분이 어떤 관계이신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아이스크림 카드에 기억, 그리움, 미련 이런 것들이 남은 걸 보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예전과는 좀 달라지게 됐고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서 그리워하게 되고 뭔가 중요한 기억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현재 마음은 상황과 관계없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두 분의 상황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예전 연인 제외 생각하시는 분들 경우라면 이 방아쇠가 당겨진 부분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갈등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두 분 중 한 분이 뭔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지금 먼저 들어온 카드에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칼 3번, 또 배신의 키워드가 있는 칼 7번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분은 약간 감정의 바닥을 봤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양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대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까지 나한테 한없이 잘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방아쇠가 당겨진 헤어짐의 장면, 멀어진 장면, 어떤 트리거가 생긴 요인들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현실을 좀 믿지 않고 있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양부는 정말 자기랑 영혼이 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식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다니 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칼 8번도 보시면 주인공이 움직이지 못하고 칼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기한테 와서 혹은 뭔가 상황이 급변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달라지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두 분이 아직 맺어지지 않으신 분들, 예전 연인 아니신 분들,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는 사람, 호감이 약간 있다든지 혹은 상대방이 뭔가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않아서 뭐 짝사랑인 경우나 짝사랑 경우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속마음이 궁금한 상태이신 분들 이제 그렇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 보여요. 이 방아쇠가 당겨지기 전의 모습은 여러분에 대한 딱히 다른 감정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장면 때문에 그게 트리거가 되어서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지게 되었고 기억에 각인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사실 재회를 염두에 두신 분들보다 지금 짝사랑이나 썸이나 애매한 관계이신 분들이 사실 상황이 더 좋다고 봐야겠죠. 두 분 사이에는 어떠한 감정이 없었는데 최근 이분은 어떠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아주 희한한 장면이라고 보이고요. 뭐 작게는 여러분이 뭐 고개를 돌리셨다든지 뭐 머리를 묶는다든지 어떤 향수를 뿌렸다든지 손을 뻗었다든지 우연히 스치듯이 스킨십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찰나의 순간에 방아쇠가 당겨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상대방의 속마음이 궁금한 만큼 사실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본능이 숨겨져 있었는데 방아쇠가 한번 확 당겨졌거든요. 사실 이분은 사랑에 대한 상처가 예전에 많았을 거예요. 이 칼 3번, 칼 7번.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나한테 실망을 줬고 또 배신을 당했다든지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자기 단점이 연애 과정을 통해서 확 드러났다든지 약간 이런 장면이 있어서 사랑에 대해서는 좀 불신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탈출하기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전 연인 상대랑 아직 마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관계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람이랑 계속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관계를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칼 8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두고 한번 마음이 꽂히긴 했는데 약간 이미지로 보면 하양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구해줘. 나는 스스로 나올 수 없어. 그건 너도 충분히 알고 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어느 상황에나 재회나 짝사랑, 짝호감, 상황과 관계없이 그런데 미래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양분들의 상대방은 결국 여러분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매력이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상대방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동전 8번 카드가 들어왔어요. 주인공이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고 있고 아주 집중하고 있고요. 자기 기술을 발휘하는 모습. 어찌 보면 좀 예술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예술적인 면은 컵 10번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손기술이라든지 어떤 일하는 능력, 공부하는 능력, 집중력,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신다면 앞으로 전략을 짜기에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 카드가 뜬 걸 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만의 장점이나 능력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 부분이 두 분 관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두 분은 사실 결론적으로 미래에 엮일 것이다.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들어온 로맨스 엔젤 카드도 보시면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래에 보면 신의 타이밍이 당신의 러브라이프에 작동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다림에 이유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거든요. 이 현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상태겠죠. 어떤 관계시거나 지금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또 미래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상대방에게 확 다가가려고 해도 지금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대방한테 확 다가가는 게 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뒤돌아서 이 상황을 떠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두고 떠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요. 기다리는 것이 가치 있다. 가치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쉽게 주어지는 것도 아닐 거예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두는 것, 그게 결국 이득이 되어서 다가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어떤 투자라는 개념이랑 같이 가게 되고 내가 투자할 만한 것은 희소성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렵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결국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또 동시에 이 상대방 자체가 희소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이분은 좀 놓치기에 아쉬운 사람이고 여러분한테 앞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상으로, 리워드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나를 두고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걸까? 관심이 있는 걸까? 여러 복잡한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 들어온 기린 카드에서도 보시면 큰 그림을 보아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상대방한테 지금 다가가서 막 바로 물어보고 재촉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게 더 큰 그림일 거예요. 어쩌면 하양분들에게는 조금 답답한 결론이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큰 그림을 그려라 라는 게 결론이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나를 돌아본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일상을 돌아봐라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의 예술을 만들고 나의 작업에 집중하는 것처럼 나를 돌아보고 나를 존중해 주는 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안에서 지금 이 관계, 이걸 굉장히 작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더 크게 바라보고 내 인생을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 또 키워가야 되는 그림은 뭘까? 그거에 더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이 결국 여러분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또 두 분의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에 유니언, 이 결합 키워드 그리고 상승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특히 이 상승이라는 카드는 주변에 나온 카드들의 힘을 강하게 푸시해주고 올려주는 힘이 있는 카드거든요. 어떤 것이 상승이고 어떤 것이 강화되고 어떤 게 높아지고 어떤 게 힘이 생기나 바로 앞에 있는 이 결합이 강해진다라는 뜻이겠죠. 또 이 유니온 카드를 보시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고 이 두 사람을 뱀이 감싸고 있는데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뱀이 두 분을 묶어준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 본다면 두 분은 앞으로 함께 뭔가 하게 되는
이 도자기를 같이 만드는 것 같은 이런 작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두 분이 같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생길 수 있고요. 또 이 동전 8번 카드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는 거, 이것도 뱀이 데려오는 장면일 수도 있겠죠. 결국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앞으로 한 곳을 바라본다거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연합이 된다거나 어떤 공동의 대화 주제가 생겨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합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강해지는 기운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어도 이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저버리고 포기하기엔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든 큰 그림에서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합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크게 보시고 여러분의 재능이라든지 역량이나 능력 여기에 더 집중하신다면 이 카드의 모습처럼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꽂히게 되고 다시 한번 제대로 방아쇠가 당겨지는 그런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읽어봤는데요. 가장 먼저 뽑은 키워드 카드에서 낙관주의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렇게 햇살이 비추는 장면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 상대방은 초록분의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성격이 참 좋다,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셨던 분들, 좀 마지막 장면에서 격렬하게 다툼이 있으셨던 분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의 마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 끝난 사이지만 어쨌든 초록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사람 참 괜찮아. 이런 생각을 아련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예전 연인인 경우라면 이 초록분들의 상대방은 좀 이분 마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고요. 대신 이 마음이 로맨틱한 감정의 긍정이라기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재회가 어떤 바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기대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이 좀 더 발전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전 연인이 아니라 두 분 관계가 아직 이어지지 않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상대방한테 적은 호감 가지고 계시다든지 그냥 조금 신경이 쓰이고 상대방의 속마음이 궁금하긴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역시 여러분에 대한 감정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성적인 감정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 어느 관계나 공통적으로 이 아이스크림 카드를 보시면 캔디가 올려져 있다. 독특하고 통통 튄다. 사회적인 모임, 특별한 이벤트 이런 키워드가 있죠. 초록분을 떠올렸을 때는 뭐 이런저런 다양한 장점이 있고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치명적이고 육체적이고 중독적이고 로맨틱한 이런 욕구가 막 솟아나는 모습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두 분 사이에 앞으로 어떤 사건이 한번 생긴다면 특별한 뭔가로 이어지고 로맨틱한 관계로 연결될 수 있어요. 다시 거듭날 수 있고 이런 모습도 기대할 만은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전 연인이신 경우 재회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대방은 헤어진 장면이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타워 카드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외부에서 온 강한 충격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지금 카드에서도 보시면 바다에 풍랑이 일었고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왔고요. 배가 다 부서졌어요. 이 사람 2명이 있는데 물에 안 빠지려고 몸을 막 끈으로 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용이 없어요. 목숨을 구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바다에 빠지게 되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헤어짐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충격, 어쩔 수 없는, 좀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다. 멀어짐의 요인이 있었다라고 이분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외부적인 요인으로 둔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지금 헤어짐이 자기 탓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두 분이 만나고 헤어지는 장면 자체를 통해서는 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 정리를 좀 했거든요. 한동안은 연애 자체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접을 만큼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나서 마음 정리를 이제야 겨우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은둔자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막상 새로운 누군가한테 깊이 마음을 주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나한테 그때 참 잘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가장 먼저 뽑은 낙관주의랑 이 여황제 카드랑 연결되거든요. 너그러운 사람, 나를 이해해준 사람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황제랑 황제랑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분 마음에는 아직도 약간 갈등이 있어요. 뭔가 두 분 사이에 갈등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외부적인 요인이고 내 탓은 아니고 근데 거기서부터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고 여황제와 황제가 둘이 갈등하는 것처럼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나는 자존심을 꺾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좀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데 일단은 생각 정리를 하고 그래도 초록분은 사람 좋은 사람이었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분은 생각이 많은 것 같은 게 지금은 보류하고 있고 그저 생각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마음을 마무리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예전 연인이 아니신 경우 두 분이 아직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신 경우를 리딩해 본다면 재회의 경우랑은 약간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가장 먼저 타워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과거에 뭔가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현재의 연애 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살아가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수 있고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든지 그래서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이 다 쓰러져 버린 배처럼 내 인생의 사랑은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은둔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는 걸 선택하고 애지간하면 연애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마음이 황제가 되어서 굳어져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휴식의 칼 4번까지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연애할 순 있지만 일단 현재는 연애 생각이 없어요. 누구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짧게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 육체적인 만남을 가진다든지 이 정도지 깊은 연애에 대한 생각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가운데 여황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눈에 들어오긴 한다. 눈여겨보게 되고 그리고 나를 의식하는 것 같은 그 에너지와 시선 이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칼 8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자기는 움직일 생각이 없고 만약에 초록분이 적극적으로 뭔가 어필을 하면 그 다음에 생각을 또 해보겠다. 이런 결론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초록분들 경우에는 이 상대방 마음이 약간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을 두고 긍정적인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 호감이 있고 너무 사무치고 애정이 생기고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이분을 두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오늘 초록분들을 위해서 뽑은 로맨스 엔젤 카드를 보시면 용서와 배움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아래의 문장도 보시면 당신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렇게 치유되면서 당신은 현재를 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오늘 질문을 하셨던지 초록분들은 과거로부터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 연인이신 경우라면 두 분의 과거 장면에서 이렇게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 그게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었고 마지막 장면이 깊게 남아있다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과거 장면에서 탈출해야 된다라고 해요.
과거의 갈등 상황은 이미 끝이 났고요. 이 상대방은 어느 정도 그 장면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과거 장면에서 계속 나오지 못하고 약간 감옥처럼 스스로 가둬두신 것 같아요. 분명 두 분 사이에 좋았던 점도 있고 잘 맞았던 점이 있겠죠. 근데 그 좋은 점을 이제 오히려 상대방은 기억하고 떠올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좋은 점은 다 사라져버리고 괴로움만 남았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상대방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점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잘못을 자기 탓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도 다 지난 일인데 그때 이런저런 시간들은 좋았다. 이렇게 덤덤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상대방은 이미 어느 정도 그 시기를 다 보낸 것 같거든요. 아직 두 분이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 짝사랑이나 애매한 썸이나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이 현재 자신감이 좀 낮아지신 상태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은 여러분을 두고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분은 약간 여러분을 잡은 물고기처럼 생각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 인간관계라는 게 참 묘해서 거의 몇 분 안에 순간적으로 누가 갑인지 을인지 순식간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이거든요. 결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계시거나 오늘 조언 카드에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삶이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그 속도감을 즐겨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초록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관계를 두고 난 벗어나겠다. 나는 잊어버리겠다. 나는 자유로워지겠다. 네가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커지든지 커지지 않든지 나는 지금 일단은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두 분의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에도 벌 카드, 지혜 카드가 들어왔어요. 먼저 이 벌 카드는 당연히 좀 바빠질 것이다. 바쁜 게 낫다. 당신을 기다리는 벌집이 있고 또 꿀이 있다. 이런 메시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초록분들은 앞으로 이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도 에너지 쏟는 것, 그런 것들도 비중을 아예 줄이시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관계에 대한 디톡스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뭔가를 배우신다든지 바쁘게 일을 하신다든지 운동을 하신다든지 이 벌카드는 육체적인 에너지를 쫙 사용하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머리를 좀 비워내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아래에 들어온 이 지혜 카드도 그냥 지혜가 아니라 부처의 지혜거든요. 이 부처님의 지혜는 비우면서 시작되는 깨달음이에요. 몸이 막 바빠지고 땀을 내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복잡했던 생각들도 좀 깨끗해져요. 이렇게 마음 안을 깨끗하게 비우고 나면 작은 사운드 하나에서도 울림이 커지고 공명이 커지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바쁘게 뭔가 집중하셔야 되고 이분에 대한 에너지를 조금 내려놓고 어깨에 힘을 빼는 게 필요해요. 이 조금 전에 칼 8번 카드에서 이 주인공이 좀 멍하니 바라보는 것처럼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면서 눈치 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은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그냥 기다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기다리는 걸 여러분 입장에선 내버려 두면서 즐기셔야겠죠. 여러분의 좀 바빠지는 삶,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지내신다면 생각이 분명히 깨끗해지고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초록분들은 오히려 이분을 두고 좀 무관심하게 지내신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이 여러분에 대한 휴식 기간을 끝내게 되고 스스로 나오게 되고 관점을 바꾸는 모습이 있다. 그걸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를 보면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 현재 가지고 있는지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 중에서 가장 먼저 키워드에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이 용서라는 말은 사실 참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라고 해요. 재회를 생각하시는 예전 연인이거나 짝사랑, 썸의 경우, 어떤 경우든 관계없이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자기가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이에는 뭔가 해결되지 못한 앙금이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 앙금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떤 걸 기대했길래 기대한 부분이 채워지지 못해서 앙금이 생겼는지 채워졌다가 다시 깎아졌는지 이 아래 아이스크림 카드를 보시면 친절, 우정, 지지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은 원래 어느 정도 좀 공감대나 동료의식 이런 게 강하게 있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 부분에서 특히 채워지지 못했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주게 되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재회 생각하시는 예전 연인분들, 두 분 사이에는 우정 같은 끈끈함이 있었겠죠. 연결고리가 단단한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해요. 두 분은 뭔가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게 있었다든지 서로 정말 말이 통하는 사이, 동시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사이, 서로 배려했던 사이, 서로의 존재 자체가 서포트가 되는 든든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을 상대방이 지금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회를 생각하는 예전 연인이 아니신 경우, 두 분 관계가 아직 맺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짝사랑, 썸, 또 애매한 호감, 그러면 재회랑은 흐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두 분이 아직 용서에 대한 이슈가 나올 만한 사건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 카드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분이 지금 사랑에 전체적으로 받은 상처,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뭔가의 배신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뾰족뾰족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는 여러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 그냥 익숙한 사람이나 우정이나 그냥 지인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두 분의 원래 이미지가 두 분의 관계성이 이미 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앙금처럼 해결하지 않는 한 용서가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연애 감정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스스로 사랑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카테고리에 여러분을 넣을 수 없고 그냥 우정의 사이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이 뭔가 결정을 잘 내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서 긍정의 감정이라면 당연히 가장 좋겠지만 무관심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오히려 낫다라고 할 만큼 현재 이분은 여러분을 약간 배경처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용서라는 카테고리가 너무 강해서 여러분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죠. 혹은 언제든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안의 용서를 해결하면 내가 아직은 사랑할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 내가 언제든 용서만 해결된다면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어차피 파랑은 원래 우정의 모습으로 또 언제나 나를 지지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일을 다 겪고 나의 개인적인 이슈를 다 해결한 다음에 가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말지 뭐.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먼저 재회 생각하시는 분들 예전 연인이라면 지금 칼 10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된대요. 내가 억지로라도 파랑을 떠나야 한다. 이런 다짐도 약간 있거든요. 이 바보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을 좀 지우려는 마음도 있어요. 주인공이 지금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바닥이 없으니까 사실 한 걸음만 더 가도 낭떠러지예요. 그럴 때 뒤에서 강아지가 주인공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죠. 하지만 주인공은 강아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앞으로 계속 걸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강아지가 귀찮고 거슬린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이랑 멀어지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왜냐면 나는 용서가 아직 안 되는 것도 있고 앙금이 남아있고 내가 용서를 못했든 파랑이 나를 용서를 못했든 우린 이제 더 이상 해결될 수 없어. 점점 멀어지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현명하진 않은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나름 여러분한테 벗어나려고 했겠지만 사실은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다음에 달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달 카드는 불안을 말하고 염려, 고민, 갈등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앙금 때문에 계속 지워내려고 해도 계속 남아있게 되고 여러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물리적으로 몸으로는 아무 행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또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 좀 막막하거든요. 지금 위에 들어온 칼의 왕도 칼을 들고 있지만 계속 턱을 괴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뱉어낸 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런 패턴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그건 파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만났을 때도 똑같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요. 그렇게 따지면 나를 가장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파랑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특히 칼은 원래 인간의 판단이나 결단력, 또 자기주장, 의사표현 이런 걸 말하거든요. 이 칼은 공기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타고 전달되는 말이나 표현을 말해요. 근데 이 칼이 왕이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좀 자기주장이 강하고 좀 말을 탁탁 차갑게 내뱉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랑분들 같은 경우에 두 분이 커플이셨으면 아마 상대방이 끝내자 이렇게 틱 말했을 거예요. 칼 10번이 말해주는 끝을 지금 칼의 왕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끝을 내야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야지. 그러길 정말 잘했어. 약간 이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끝을 내놓고 막상 표현하고 나니까 헤어지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나는 파랑이 정말 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벗어나고 싶었는데 근데 막상 벗어나고 나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네. 그럼 결국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난 앞으로도 계속 이러지 않을까? 그럼 결국 파랑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결국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해 준 건 파랑이다. 하지만 난 자존심이 강하니까 보류할 거야. 내가 절대 먼저 파랑한테는 말을 걸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내가 헤어지자고 결단을 내렸는데 그걸 번복하면 나는 자존심 상해. 좀 이런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회 생각하시는 파랑분들이라면 이분은 정말 자존심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또 재회가 아니라 아직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신 분들, 짝사랑이나 썸이나 짝호감 이런 분들은 흐름이 또 굉장히 묘하게 흘러가요. 이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자기한테 관심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100%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이분은 여러분한테 뭔가 책 잡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거꾸로 이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뭔가 책 잡히는 게 있대요. 왠지 파랑이랑 나랑 만나면 발목 잡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위에 칼 10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좀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진지한 연애보다는 결혼보다는 조금 즐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파란불 만나는 게 지금 자기한테는 이득이 아닌 거죠. 근데 눈에 밟히긴 해요. 나는 지금 상태가 좋은데 나는 용서까지 생각할 정도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파랑분은 그 정도의 진지한 연애를 바라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책임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용서라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감수한다. 내가 용서하고 짊어지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때렸어요. 이제 그럼 때리고 나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B가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말로 합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 B라는 사람은 그 맞은 기억이 충격으로 남고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계속 뱅글뱅글 그 시점에서 생각이 발전되지 못해요. 그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러려면 용서받겠다고 한 사람, A라는 사람, 때린 사람, 그 사람이 옆에서 계속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을 치유해줘야 돼요. 그냥 용서해줘 이런 말로만 용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그만큼 이 용서라는 치유의 과정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에너지와 책임감과 애정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분은 그런 책임감을 만들어갈 애정관계 자신이 없는 거죠. 왠지 여러분이랑 만나면 그 정도로 진지하고 뭔가 엄숙한 관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근데 파랑이랑 만나면 왠지 결혼식장에서 선서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서로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선서하는 것처럼 뭔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나는 아직 자유를 누리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00% 만족이 안 되고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래 카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들을 보면 파랑분들한테 오늘 카드들은 단호하게 이 관계를 두고 떠나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떠나야 한다.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것처럼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 떠남, 출발 이런 키워드가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떠났을 때 이 발걸음에 이 양말에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이동하는 발걸음에 축복이 있고 풍요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두고 떠나실 때 훨씬 더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건데요. 또 이 지구본에 나침판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목표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이 카드가 뜬 걸 보면 파란 분들은 여러분의 이상형에 이 상대방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몇 가지 걸림돌도 있으셨을 거거든요. 이분의 속마음을 여러분이 궁금하게 되셨을 만큼 이분의 매력, 끌어당김이 있었겠죠. 하지만 두 분은 결정적으로 북극과 남극이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걸림돌이나 뭔가 속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없는 거리감이 있거든요. 오늘 이 디파처 카드, 이 떠남과 새로운 출발, 이 카드는 여러분이 자꾸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니라 자석의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애매하게 붙잡고 있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북극인 여러분은 북쪽을 따라가야 된다. 가장 나다운 출발을 해야 한다. 애매하게 붙잡고 있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의 러브라이프를 두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라.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당신에게 로맨스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온 걸 보면 파랑분들은 이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좀 슬프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런 감정이 있으실 거거든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속마음이 궁금하지 않은 사랑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을 짐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면 용서라는 단어가 떠올라. 이제 이렇게 연결해보면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한테 자꾸 감정적으로 끌려가게 되고 속박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끈으로 묶여있고 그 끈의 끝을 상대방이 잡고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오히려 과감하게 잘라내고 자유를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는 그게 아니야? 그럼 나도 과감하게 놓을게. 나도 행복한 거 선택할래. 이렇게 여러분이 당당한 마음이 필요한 시기로 보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마법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법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마법 같은 일이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어요. 깊은 산에 옹달샘이 있는데 그 안에서 물이 스스로 샘솟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은 내면에 아주 새로운 사랑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데 지금 이 상대방 때문에 여러분의 샘이 가로막혀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것처럼 새로운 출발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걸음에 풍요가 있고 새로운 행복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사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빨강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강 모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읽어봤는데요. 대표적인 키워드 카드로 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 완전히 깨졌다, 완전히 지쳤다, 이제 이런 단어가 들어왔어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유리가 있었는데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서 산산조각이 났죠. 이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탓이 아니다. 외부적인 사건과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과거로 돌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 어느 경우나 관계없이 지금 상대방은 이 키워드가 들어온 이상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좋아지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두 분이 분명히 예전엔 좋았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을 것이고 스치듯한 기회라도 있었겠죠. 먼저 재회를 생각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예전 연인의 경우 두 분은 유리 하나만 대고 서로가 있었을 만큼 서로를 보면서 투명하게 생각했다든지 거울처럼 서로를 보면서 닮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혹은 몇몇 분들은 좀 육체적인 부분이나 서로의 외적인 조건, 외모 이런 것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 거울이랑 유리가 보여지는 이미지는 좀 외부에 보여지는 걸 말하거든요. 거기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해줘요. 내가 이 사람을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외부적인 충격,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외부적인 충격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유리 자체가 단단하고 막 방탄유리처럼 저항력이 강하다면 깨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두 분의 연결고리가 그만큼 단단하지 않았고 혹은 그것에 비해서 외부 세력의 힘이 너무 커서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 연인이 아니라 두 분이 아직 연결되지 않으신 경우 썸이나 짝사랑, 또 호감 가지신 분들, 상대방과 아직 맺어지진 않았지만 속마음이 궁금한 상태. 이제 그렇다면 두 분 사이에는 원래 유리처럼 투명하게 가운데에 가로막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깨어져서 서로의 마음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는 두 분 사이에서 서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깨어지는 바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서로 가까이 가면 몸이 위험해지고요. 또 가까이 가서 만지지 않더라도 그냥 바라만 봐도 지금 보시면 다 깨져서 왜곡돼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빨간 분한테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관계나 공통적으로는 완전히 깨어져서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에 대한 속성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스크림 카드에서 보시면 풍요, 비옥한 땅, 확장 이런 단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한테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고 내가 빨강한테 다가가면 결국 풍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나를 품어줄 것 같은데 이런 미련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재회 생각하시는 분들 두 분에게 러버스랑 완즈 4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았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은 교감이라든지 뜨거운 애정이나 헌신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이 카드를 보시면 감정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는 보름달이 떴고 그 보름달 앞에 사랑의 큐피드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연결되는 건 하늘의 뜻이에요.
또 두 사람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행복한 날도 있었겠죠. 또 아래에 있는 완즈 4번 카드는 대표적으로 결혼을 말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서로 미래를 약속했다든지 정말 진지한 연애 관계까지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완즈 4번은 그야말로 결혼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더 부담감이 생길 수 있고요. 책임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래 같은 모습이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권태감 이런 거랑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뜨거움 이후에 권태감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라고 이분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은 조금 더 즐기면서 연애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또 편하게 만나고 싶은데 빨강 분이랑 만나고 나니까 왠지 뭐 결혼의 압박이 생긴다든지 연락 문제라든지 소통이나 뭐 데이트 이런 게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쉬고 싶었는데 만나면 좋은데 막상 맨날 만나니까 은근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날이 있을 수 있고요.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는 행복한 호르몬, 도파민이 막 나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나오지 않으니까 서로 생각이 막 날것으로 드러나고 표현하게 되고 날카롭게 됐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두 분은 좀 말다툼이라든지 언쟁이나 아니면 아예 소통이 없다던가 이런 모습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지금 그 부분을 꽤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아주 생생하게 두 분의 갈등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기는 나름대로 방어한다고 했어요. 이 완즈 7번은 좀 노련하게 공격을 쳐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완즈, 나무막대로 방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칼의 기사가 되어서 말을 타고 아주 공격을 강하게 했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 상대방은 내가 이기지 못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동굴에 들어갔을 수 있고요. 잠수 탔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오히려 자기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그 동굴에 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했다, 찔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말다툼 장면에서 이 상대방의 논리가 좀 부족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싸움에서 졌다든지 뭐 상황은 여러 가지겠지만 마지막 장면에선 공통적으로 이분이 입을 딱 닫아버리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그런 마지막 장면을 지금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우리는 더 이상 안 된다, 깨졌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기랑 에너지가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점도 있거든요. 자기는 뭔가 자기가 더 웃기는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더 주도적인 상황, 자기가 에너지가 더 강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받아주고 챙겨주고 자기 얘기 리액션도 잘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잘 나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상대방이 더 능력 있고 멋있어서 막 대단하다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이분이 봤을 때는 사실 자기는 완즈 7번이고 여러분은 칼의 기사인 거죠. 이 완즈 7번은 고군분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자존심이 안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칼의 기사는 좀 거침이 없어요. 이 칼은 원래 인간의 생각을 말하고 좀 논리력이나 표현력 이런 게 강한데 거기에 기사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더 많다든지 기가 세다든지 능력이 더 뛰어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자기보다 어리숙하고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에 비해서 그릇이 더 큰 거죠. 왠지 여러분 옆에 있으면 자기가 부족해 보이다 보니까 막상 여러분한테 로맨틱한 호감이 막 생기기가 쉽지가 않다.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여러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깨어진 유리 사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없고 여러분은 능력이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을 충분히 세워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데 이미 깨어진 상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왜곡되고 있는 거죠. 이 어느 상황이거나 오늘 로맨스 엔젤 카드는 빨강 분들한테 지금 이 사람 잊어버려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를 보시면 아래 문장에도 당신의 에너지를 깨끗하게 비워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주인공을 보시면 주인공이 천사인데요. 천사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날개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근데 지금 천사가 자기 이마를 짚고 있어요. 이 이마를 짚는다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아예 하늘로 올리고 있어요. 이 바닥을 보면 앞길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발 앞을 보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천사는 자기 발 앞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날개를 그냥 움직여서 날아서 하늘로 가면 되지 바닥을 볼 필요가 없거든요. 오늘 이 카드는 빨간 분들한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바닥에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다. 훨훨 날아가라. 지금 이 상황에서 탈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분의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에서도 가장 먼저 미로 카드가 나왔어요. 이 한동안은 두 분 관계는 방법이 보이지 않고 또 해결책도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자기 마음을 막 솔직하게 고백한다든지 또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제스처를 보이지 않는 이런 미로 같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 미로에 갇혀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어쩌면 스스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냥 그 상황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 사람을 아예 지워버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미련이 남고 계속 붙잡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다음에 맥파이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맥파이는 우리나라 말로는 까치예요. 까치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좋은 새지만 서양에서 까치는 좀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부정적인 새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까마귀를 부정적인 새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까마귀가 마법과 지혜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맥파이 까치 카드는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이니 조심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경고의 카드예요. 조만간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여러분한테는 부정적인 결과가 될 거예요. 이분이 누구를 만난다라는 소식이 들린다든지 이분이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분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훌훌 털고 미로에서 나와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 까치가 가져오는 소식이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그리고 그냥 휙 버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또 오늘 마지막에 들어온 코끼리 카드를 보시면 과거를 통해서 배워라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이분 속마음을 궁금해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뭐 매력이 있으셨다든지 또 이분과의 추억이 있었다든지 좋았던 기억이나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좀 좋은 장면을 심어준 사람,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 자체를 의미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보이거든요. 내가 왜 이 사람의 속마음을 궁금해할까? 왜 나는 궁금해하고 직접 알지 못할까? 이 사람이 어떤 점이 있길래 내 마음을 흔들었던 걸까? 그럼 나는 다음에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좋을까? 미로 바깥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나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졌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과거를 기반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미로 밖으로 나오셔야 이 까치가 전해주는 부정적인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이 나쁜 소식을 혼자 안고 미로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여러분의 날개를 믿어주시고 훌쩍 위로 날아가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 관계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필요했던 거, 이 사람을 통해서 배웠던 거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